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올 한 해 세종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더욱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나 제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활동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 귀 기울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등 국회 세종시대 개막을 알리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의회는 더욱 성숙해진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삼아 국가 균형 발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33일간 열리는 제86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 등을 청취합니다. 지금부터 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 연구 모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중간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 8월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행사 지원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충청권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 예산 확보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0월 27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분들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30일과 31일에는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통해 한결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의회 관련 질문부터 학생들이 겪는 불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고 직접 개선 방안을 고민하며 민주시민으로서 한 뼘 더 성장했길 기대합니다.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제주도 의회에서 개최된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 박람회의 토크 콘서트 및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방분권 모델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지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6건으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24건, 예산안 7건, 보고 5건 등입니다.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이현정, 이소희, 윤지성, 김재형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및 김현옥, 김현미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함께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김재형, 상병헌, 김영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효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묵묵히 세종시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분들이 있기에 좀 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하루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교육안전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제86회 정례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 청취와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 예산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세종시 교육청 1조 792억여 원,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240억 원이고 소방본부 694억 원입니다. 2024년도 본 예산은 교육청 1조 1061억여 원,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227억여 원, 소방본부 681억여 원입니다. 2024년은 집행부 스스로가 반성하고 점검하는 예산입니다. 조정된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따져보면서 집행부의 세심한 예산 편성 여부를 살피고 정책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재정은 1건, 일부 개정은 4건, 전부 개정 1건이며 재정조례의 경우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의 경우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염이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역서점 관련 조례의 경우 염이전 의원님과 안신일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신 사항으로 집행부 및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3일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로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으로 김현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및 첫 주민 참여 조례로 진행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경우 9일 현재 상황은 청구 인원 접수 중으로 이번 회기에는 처리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11월 16일은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 분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책들이 진정으로 세종시에 필요한 정책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정책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여긴다면 공은 대를 이어 전해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는 반성하고 고쳐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실을 쌓을 수 없고 과오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2023년은 국내외 금리 인상과 실물 경제 회복 지연으로 가계, 기업 모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리적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이 내실 있는 결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제86회 정례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과 협의안 2건, 주례안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업무 보고 청취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 실적을 면밀히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 운영비,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인력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2,1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73만 원이 증액된 106억 6,475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산출 근거의 정확성, 낭비 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2 이상 자녀를 출산 시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에게도 장기 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등 장기 재직휴가 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 사회 문화를 구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지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출자 출연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원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포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발전된 내년을 설계하기 위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꼼꼼한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86회 정례회를 맞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6회 정례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17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4건, 보고 3건 등 3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1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1월 20일과 21일에 걸쳐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에 걸쳐 2024년 본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3년 당초 예산 1조 35억 원 대비 122억 원 감액한 9,908억 원 규모로 편성.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로서 2023년 본 예산 대비 14억 증액한 531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세수 현황과 국세 감소 기조 등에 따른 긴축 재정의 운영 필요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긴급하지 않은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민생 관련 사업과 긴급함을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따라 놀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일상에서의 예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등 주차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 특화 공예품 육성, 우수 공예품 선정, 공예품 대전 개최 등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 구성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인권위원회에서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및 주치원 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 사항으로 시청사 및 조치원 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을 성실 납세자가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e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출자 출연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청소년 생명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지역사회의 책임 및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열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활동 증명 등록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진흥 조례안입니다.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례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3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시의 현황과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생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의 성과를 분석하고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보며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계획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고민하고 관내 입주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정례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술검토 지원 등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물의 부실 설계 시공,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뿌리 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유지하며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업체를 뿌리 깊은 가게로 선정하여 가게의 육성 발전과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지역 골목 상권 및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광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추가 지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개선과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다음을 걷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걷기를 하며 쓰레기 줍는 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행사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다회용기 이용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일회용품 저감 계획 수립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 단체 등의 행사 추진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저감 정책에 기여한 기관 등의 포상 및 우수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일회용품 저감 정책 확대 등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매월 8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23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559억 원 대비 211억 원이 증액된 9,770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4년도 본 예산안은 23년도에 7,832억 원 대비 895억 원이 감액된 6,937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효불급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시민상과 직결된 현안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